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2000번에 4855 여기로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해외 이슈까지 오늘도 역시나 맛있게 상차림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과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주머니 매니저죠.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황성수 매니저의 주머니 마인드맵. 여러 가지 뭐 여쭤봐야 되는데 예. 이번 주 사실 황성수 매니저님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올랐다가 하수목 3일 좀 음봉이 나왔는데요. 뭐 그 때문에 뭐 저희 뭐 전문가는 물론이고 또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일 동안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3일 동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한 6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뭐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완화된다면은 시장은 또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들어서면서 이제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한 3,100포인트 정도로 좀 판단되는데, 3,100포인트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시장이 좀 당분간은 한번 좀 반등 추세에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이제 계속 이제 랠리를 이어갈 만한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6월 달에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뭐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슈가 가라앉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저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빠지고 1% 오르고 예. 오르겠지 2% 또 빠지고 1% 오르고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시장은 뭐 아무리 뭐 종목이 좋더라도 예. 뭐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 종목이 빠지게 되는데요. 뭐 그렇더라도 이제 뭐 실적이 나오고 재료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잡는 것보다는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내 종목이 좀 빠졌더라도 내 종목 자체가 뭐 큰 악재가 있거나 뭐 펀더멘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계속 끌고 가면서 좀 더 버티는 전략도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황성수 매니저와 역시나 주머니 마인드맵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황성수 매니저도 역시나 이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 주간의 이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역시나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주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마인드맵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어르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뭘까? 어떤 개념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을 그렇죠. 누르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주머니 마인드맵 보여주실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의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인플레이션이 뭐 어떤 말인지 아직 좀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현황, 뭐 최근에 뭐 경제 TV나 뉴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전망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 인사들의 이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능성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지는 종목도 있지만 오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최근에 올라서 좀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온 종목들도 있는데 수혜주를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그러면은 지금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조금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 일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종목도 있고요. 예. 자, 그 일부 종목들은 좀 후발주자로서 계속 좀 올라오고 그리고 수급도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플레이션의 개념,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뭐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화폐 가치 하락하다 보니까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일단 뭐 이제 조금만 더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자, 글씨 제가 예, 예, 뭐 지난주에 저희가 그 곡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네, 뭐 밀가루 한 포대에 만일에 1달러를 했다면은 예.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전처럼 1달러에 살 수가 없고 한 뭐 좀 더 돈을 좀 더 줘야 됩니다. 1달러 50센트.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의 물가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예. 측면, 부정적인 측면. 네, 긍정적으로는 일단 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그렇죠. 네,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의 이익과는 양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그리고 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또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인상이 또 반영되고 그러면은 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기업의 실적을 좀 더 이제 좋아지게 하는 네,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받는 이유는 예. 바로 부정적인 면 때문입니다. 어떤 게 부정적이에요?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앞에서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일단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네, 봉급 생활자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뭐 최근에 저도 마트 가보니까 뭐 파 가격이나 뭐 계란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내리는 건 비밖에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 그만큼 떨어집니다. 예. 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뭐 돈의 가치 떨어지면 그만큼 예. 또 금융 비용도 그렇죠.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 상승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한 건 괜찮은데 예. 너무 많이 오르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통화 정책 변경,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었는데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예. 생겼고요. 자, 그리고 금리는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인데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네, 은행 예금을 해놓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번 주에 뭐 시장이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예. 13년 만에 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 뭐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네, 이런 뭔가 좀 부정적인 면을 좀 부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전에 또 이제 예전에 그 네, 연준 의장이었던 제넷 옐런이 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은 진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뭔가 좀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감 때문에 네,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질문을 조금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4월 급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잖아요. 13년 예, 근데 예. 그게 퍼센티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기저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나 코로나 터졌을 때 그쵸. 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거 대비 퍼센트로 나오면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크게 가격폭이 뛰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오는 게 그래도 0.6% 뭐 0.8%막 이러니까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쵸.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난리지? 라는 조금 디테일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가 관련된 예.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정 품목 위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는데 예. 일단 앞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번지기 시작했고요. 예. 4월부터 이제 봉쇄 조치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4월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4월에는 이제 다시 이제 백신 접종이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예. 이연 수요도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공급 부족 품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알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공장도 좀 덜 짓고 증설도 안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수요가 늘다 보니까
네, 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만큼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은 또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품목보다는 탄력적인 품목 위주로 예. 올랐는데 뭐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많이 급등한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건지 공허행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요. 예, 그래서 다음 포인트가 바로 이제 전망인데요. 예. 근데 마인드를 보시면은 일단 그 2분기가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기저 효과가 컸고요. 그리고 2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예. 뭐 이연수도 늘면서 2분기가 정점이 아닌가. 특히 네, 2분기를 하면은 4, 5월, 6월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5월의 기저 효과를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달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점을 이제 찍을지 않을까 이런 좀 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현실화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현실화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린다 이 뜻이죠. 그렇죠. 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뭐 발언이 일관적이 나왔는데요. 네, 아래가 그 발언의 포인트인데. 네, 이번 4월에 이런 네,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예. 기저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를 올리려면은 뭐 금리를 올리려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고용 지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고용이 아직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이 조기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네, 인상은 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다 하나같이 안 한다, 그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시장은 뭐 미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호들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준에 대한 좀 안 믿는 불신도 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뭐 금리 상승에서 언급했는데, 네 옐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는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해석도 있습니다. 한번 쓱 꺼내보는 네, 거죠. 뭐 옐런 회장 상당히 노련한 분으로 좀 주변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간을 한번 보는 거죠. 간을 보고 만일에 실질적으로 또 테이퍼링 할 시기가 되면은 시장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시장의 맷집을 좀 키우기 위해서 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래도 연준 인사들은 그래 좀 시장을 좀 달래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그러니까 19일에 이제 네, 4월 FOMC 회의 의사록에 그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록을 통해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어떤 견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파란색은 리스크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문에 연준 인사들은 일시적이다 보고 있는데 2분기 정점 도달 이후에도 조금만 더 옆쪽으로 끌어주실까요? 예. 이게 다 안 보일 수. 아이고. 아니. 예, 됐습니다. 예. 좀 더 네, 도달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경제 활동이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면은 특히 뭐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 예. 네,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이쪽에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밀어놨던 소비는 2분기를 끝으로 예. 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온 수요는 여전하게 계속 발생할 거라는 이런 근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예. 최근에 주거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 월세도 엄청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고 있고요.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입니다. 트렌드다. 그래서 네, 주거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데 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예상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조기 긴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할까? 해볼까? 한다, 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요. 근데 2분기가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이렇게 쫙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 종목으로 귀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피해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수혜주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럼 마인드맵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혜주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뭐 뉴스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엄청 많네요. 네, 상당히 예. 많은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철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산업이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건설, 조선, 자동차 이런 전방 산업 쪽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예. 중국이 또 감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업황이 괜찮습니다. 근데 네, 종목들을 제가 네, 까만색으로 좀 표시했는데요. 예. 네, 빨간색이 아니라 까만색인 이유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철강 많이 네, 올랐죠. 예,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 대장주인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최근 어느 정도 좀 차익 물량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한번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네,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제가 뭐 관련주 중에서 보니까 자원개발 관련주들의 자원개발. 네, 흐름이 좀 괜찮더라고요. 예. 최근에 네,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실적도 뭐 잘 나올 걸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LG상사,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키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 그룹에 이제 속했는데 아무래도 철강 부분에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회사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요. 이제 미얀마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제 가스전 쪽에 실적이 좀 감익이 되었는데, 예. 근데 3분기부터는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신사업이 또 이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용 구동 모터 코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는 아무래도 네,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당히 밸류 매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PER이 8.9배고요. PBR이 0.7배.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고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융 기관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자원개발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괜찮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제가 글자를 좀 키웠는데요. 예.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네, 이 현대 계열 그러니까 자동차나 그리고 현대제철 쪽에 예. 또 계열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요 고객 회사 쪽에 네,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철강이나 차량 소재 쪽에 수주가 많이 개선되면서 참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글자를 키우다가 약간 많은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보다는 좀 안 좋다, 덜 좋다. 네. 아, 네, 글자를 핫팩이- 키우다가 어느 정도 키울까 했다. 포스코보다는 네. 좀 덜 키우자. 네. 이런 식으로. 네, 노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원개발은 그렇게 알아봤고. 현대코퍼레이션 원래 현대 예. 상사였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 현대코퍼레이션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계열사 쪽에 자동차나 뭐 이런 철강 쪽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 신사업은 또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예. 상당히 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PER이 한 8.7배고요. PBR도 한 0.7배, 선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유 그쵸. 쪽이에요. 네. 정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슈도 있고 그쵸. 예. 거기다가 뭐 원래 뭐 본업인 이런 정유 쪽도 잘 된다고 하면은 이거 뭔가 더블 호재 아닌가? 약간 더블 투자 포인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좀 키워봤는데요. 예.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지난해 이제 1분기나 2분기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기저 효과도 지금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또 화학 사업도 하는데 이제 북미 쪽의 한파 때문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화학 제품 쪽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도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뭐 해외 신공장의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 SOL이나 GS도 같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정유주들도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원개발이나 정유주들은 최근에 연기금이 또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순환매 길목이 자원개발이랑 정유주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일단 지금 보면은 뭐 철강이나 그 비철금속 쪽이 일단 먼저 움직였고 시세를 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뭐 최근에 그 해운주나 항공주 같은 게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특히 해운주의 HMN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 뭐 접근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까지 올랐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개발이나 뭐 정유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또 매수한다는 점이 손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쪽 섹터는 그래도 지금도 한번 접근이 가능한 섹터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쪽. 네, 예. 곡물은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섹터인데요. 그렇죠. 네,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주에 그린 플러스는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첨단 기술로 경작지를 늘리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효율성이 있는 기술이고요. 정부가 상당히 큰 지원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네, 뭐 곡물 관련 중에서는 좀 더 이제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밑에 쪽은 그냥 포인트로만 쓱 지나가는 식으로 짚어 주실까요? 그리고 네, 금리 인상 관련된 은행 보험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일부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뭐 중장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네, 섹터인데 일단은 뭐 단기로는 약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반등 국면에서는 좀 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가장 원픽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뭐 글자가 가장 컸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스코 인터. 네, 근데 자원 개발하면은 뭔가 사실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들고 내가 잘 모르는데 약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원 개발 쪽에 좀 그런 기업들도 많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그렇죠.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안한데 뭐 포스코 인터는 어쨌든 포스코 계열사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예.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네, 뭐 자원 개발 관련해서도 마인드맵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하게 한번 돌아올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나오고 밸류도 비싸지 않고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니까요. 예. 네, 막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핫해서 지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 뽀리오모니님께서도 마인드맵은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걸로 개념 정리가 싹 깔끔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올려주고는 있지 않지만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도 마인드맵 예. 보면은 딱 수혜주까지 딱 정리가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마인드맵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PDF 파일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